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또 많이 팔아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막 시장이 또 넓은 거는 아니고 네. 이번에 세미인가요? 그 트럭? 세마이. 네. 예, 그거 발표가 되니까 그래도 또 뭐 주가는 좀 긍정적이기는 네. 했었는데 시장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건 모델 2와 같이 정말 뭐 일본처럼 길이 좁은 데서도 많이 팔릴 수 있고 세계 시장이 가장 넓은 소형 모델인데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26년이었던가요? 아니요. 2020 내년이면 2024년 25년 하반기. 아니요. 얘가 원래 1월 달에서 발표했던 건데요. 네. 그걸 2025년 상반기로 당겼어요. 그게 그 모델 2라는 거예요. 아니 모델 2가라는 단어 안 쓰고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근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게 치퍼. 모델 3나 모델 Y의 변형 모델.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먼저 나올 거고 모델 2는 2026년이면 이제 천천히 생산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델 3를 변형을 하는 거랑 모델 2를 내보내는 거랑 뭐가 다른지 그냥 그러면 모델 2를 왜 빨리 못 하는지 모델 2는 아까 말씀드렸던 더 넥스트 차세대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플랫폼이라는 차세대 플랫폼인데 여기에 공작 기계까지 새로 주문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류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기계 하나하나를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더 자동화하는. 네, 더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다 모두가 모델 2는 48V 아키텍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부터 48V 아키텍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갔던 이 구조가 이 모델 2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부품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지금 모델 3나 모델 Y는 여러분 48V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48V 아키텍처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W는 네. 전력인가요? 하여튼 W는 A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V지 않습니까? 그럼 이 V가 지금 12에서 40 그 배터리 전력을 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근데 이제 48V니까 12V에서 48V로 증가하면요. 암페어가 낮아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암페어가 크게 낮아지죠. 4배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암페어가 4배가 낮아지면요. 부품이 작아져도 돼요. 왜냐하면 암페어라는 것은 저항이기 때문에 발열이라는 전선 두께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효율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발열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드는 거고 효율이 대단히 크게 좋아지는 거죠. 부품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48V가 들어가면 그리고 물론 48V 아키텍처는 여러 번 시도가 됐었어요. 부분적으로 도입은 됐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분적인 구조를 갖다 48V 부품을 쓰거든요. 근데 사이버 트럭은 100% 48V 아키텍처예요. 그러면 완전히 부품 구조가 다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납품해야 될 부품이 다 바뀐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싸그리 바뀐 거죠. 이거를 갖다가 모델 2에도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벤더들도 준비하는 기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작 기계도 예를 들자면 기가 프레스도 여러분 모델 2부터는 기가 프레스를 십자 형태로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형으로 둬서 이렇게 찍어내고 찍어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레어하고 프론트하고 바디 부분 이렇게 찍어내는데 붕어빵 틀처럼. 네, 네. 근데 이거를 십자형으로 한다는 것은 더 이쪽에 더 입체적으로 찍어내서 한 번 찍어내면은 그냥 다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찍어내겠다라는 것이 모델 2부터 이걸 가지고 또 테슬라가 특허까지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공정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공정은 또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테스트에 처음엔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라고 했고 실제로 하반기에 생산 들어갑니다. 근데 먼저 뭐 하냐면 로보택시만 생산할 거예요. 근데 로보택시는 대량으로 생산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대량으로 생산될 이유도 없고 네. 천천히 허가되는 도시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허가되는 걸 기다려야 돼서 예를 들자면 뉴욕을 점령하는데 로보택시가 몇 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5,000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10,000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뉴욕에 우선 허가 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범으로는 30대, 50대, 100대, 500대 들리는 건 천천히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들 수 있지만 양산하는 거 대량으로 필요한 건 로보택시도 천천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만든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핸들 달고 브레이크 달고 가스 페달 달면 이게 모델 2거든요. 예.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2026년 정도나 또는 하반기 정도나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니 모델 3와 모델 Y 라인에서 조금은 모델 3와 모델 Y를 변형한 것, 즉 페이스리프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일랜드나 주피터가 아니고 하일랜드하고 주피터가 이제 페이스리프트인 거고 대단히 좋아진 거죠. 모델 3의 하일랜드가 요즘 나오기 시작한 거고 모델 Y의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인 주피터 같은 경우는 2025년 정도부터 생산이 들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저렴이 버전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5년 하반기 상반기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2024년 올해죠. 모델은 공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델 2가 지연이 된다. 네. 이 생산을 늦춘다라고 하면 막 주가 측면에서 악재로 받아들였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악재가 아니다라는. 근데 그거를 말씀이시군요. 이번에 4월 24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이터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즉 2025년 하반기에 모델 2를 만든다는 약속은 철회를 한 거죠. 근데 모델 2를 영원히 안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로보택시 라인부터 만들겠다는 거니까 생산 설비도 뭐 대규모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그 대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가 차량, 완전한 저가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Y보다는 더 저렴한 치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전문가들은 $5,000에서 $8,000 정도가 낮아지는 한 33,000달러나 35,000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는. 그래서 네. 보조금을 받으면 $20,000대까지 가는. 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가는 차량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겠다라는 거고 내년 생반기에 내놓는다는 건 올해 하반기에는 모델 공개를 하겠죠. 이런 모델일 거야 짜잔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그런 거고 네. 아까 그 메가팩 분야도 설명을 해 주셨고 네. FSD 로보택시도 설명 어느 정도는 해 주셨고 네. 그래서 책에서는 제가 그래서 주가 전망을 저는 항상 12개월에서 15개월을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단기간을 제가 주가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FSD 채택률에 따라서 주가가 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FSD 채택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걸 네. 얼마나 돈 주고 쓸 거냐. 그냥 그것이 정말로의 그 실력과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기록적으로 볼 때는 189 마일을 갈 때마다 개입이 이를 발생한다, 인터벤션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사람들이 써보는 거고 실제로 지불 의사가 있는지 그건 채택률이라는 거고 즉 100대가 팔렸을 때 몇 대가 FSD를 정기 구독하겠냐라는 거예요. 정기 구독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잖아요. 먼슬리 그러니까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리커링 레비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기업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고장나서 부품은 갈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매달 자동차를 사고서 보험료 말고요. 돈을 추가적으로 지불한다. 이건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매출이 이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본다라면 FSD의 기술력을 시장이 소비자가 입증해 주는 거고 이것이 수치가 나올 때 비로소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또 계속 쓰게 되고. 그렇죠. 계속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매출에 차지하는 절대량이 적다 할지라도 이 비율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에 의해서 이 비율이 예를 들자면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보다 더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아, 물리적인 하드웨어 판매량보다 그렇죠. FSD 서비스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올 건데 그것이 그게 내년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 시나리오를 10% 채택률에 따라서 20% 채택률에 따라서 40% 채택률에 따라서 주가 변동의 크기가 변할 수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옵티머스는 FSD가 그대로 들어가요. 오. 근데 옵티머스가 어디 뭐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공장을 가더라도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뭐냐? 네. 자율주행이죠, 그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로봇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이 인간이 코딩을 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장애물을 보면 건너뛰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8 같은 경우에도 1mm까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리 다 정해놨어요. 아, 그렇죠. 다 정해놓고 로봇이 하는 거죠. 네네. 커피를 만드는 것도 그 커피 컵이 어디에 놓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0.3mm, 그러니까 뭐 3mm 정도로의 오차 범위를 둘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들고서 예. 정해진 데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사전에 입력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로봇이었다라는 거죠.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AI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옵티머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는 피규어 AI를 보면 돼요. 피규어 AI라는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는 이제 오픈 AI가 투자한. 네, 오픈 AI가 투자했는데 테이블 위에서 사과 먹을 거가 있으면 먹을 걸 나한테 집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과를 집어주면서 왜 사과를 집어주냐니까 테이블 위에 먹을 것은 사과밖에 없어서 사과를 집어줬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 네가 먹을 거 달라며. 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의 진일보가 있는데 예. 사과를 먹을 걸로 인식했다라는 인식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사과가 다른 물건도 아니고 사과를 집어달라 그랬으니까 사과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미리 사전에 규칙을 안 줬어요. 근데 알아서 팔이 얼만큼 움직여야 될지를 알아서 AI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만큼을 가져가서 저 사람의 위치도 결정을 했겠죠. 음. 얼마만큼 들어줘야 저 사람 손에 가겠다라는 것을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그때. 네. 지가 판단해서. 지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사과가 어디에 있을지도 몰랐던 거고 사전에. 사전에 몰랐던 위치를 가서 팔을 움직여서 준 거죠. 이것이 자율주행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공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예를 들면 전선줄을 놓는데 인간이 놓는 걸 로봇이 이제 놓기 시작해요. 자동차 안에 전선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전선줄을 작업하다 떨어뜨려요. 예. 그럼 이거 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찾아야죠. 지가 찾아야죠. 네. 집어 올리고 또 전설줄을 하다가 여기 잘 안 꼽아져서 여기가 예를 들면 꼽다가 자기가 힘을 좀 잘못 줘서 로봇도 오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이걸 고정하는 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럼 갖다가 다시 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것은 인간은 이런 유연성이 있거든요. 인간이 가장 뛰어난 건 유연함입니다. 네네네. 상황 대처 능력이고 정말 우리 상황 대처 능력 좋잖아요. 로봇이 같이 인간하고 휴머노이드 코봇 함께 노동을 하려면 이런 인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배워야 된다. 그것까지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FSD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FSD의 완성은 옵티머스 사업에 성공하고 100%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FSD가 완성이 되고 채택률이 높아진다라면 옵티머스의 사업 가능성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고의 유연함이 최근에 저도 이제 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네. 거 공부하고 있으면은 꼭 나오더라고요. 인류가 발전을 했던 거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고의 유연함 때문이다. 네. 근데 그걸 정확히 AI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저는 인류의 앞으로 진화는 AI 진화하고 함께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로봇을 AI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AI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로보틱은 인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했던 거고 센서 정도의 작업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엔드 투 엔드 AI가 아니었어요. 이제 로봇에도 엔드 투 엔드 AI, 종단간 AI를 FSD 버전 12와 같은 거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은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피겨 AI라는 것도 하고 있는 거고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해서 아마존에도 투자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젠슨 왕이 이번에 인정했던 것은 FSD가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화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걸 뒤쫓아 가겠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도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고 AI 로봇에 들어갈 AI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한 발 앞서 있다라는 거고요. 뭐 못 쫓아올 건 아니겠지만 한 발 앞서 있다라는 거고 FSD의 완성은 옵티머스 사업성하고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네. 하나가 AI고요. 네. 뭐 그 두뇌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왜 이 발이 평발을 쓰냐? 평발이나 또는 바퀴를 쓰는 로봇들도 있어요. 네. 그 평발을 쓰거나 바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균형을 잡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게 에너지를 좀 줄이려고요. 그러니까 즉 이 발이 이렇게 특히 지금 발가락을 지금 특히 이 옵티머스는 제네레이션 3에서 집어였잖아요. 발가락. 그러니까 5가지 발가락은 아닌데 발가락을 하나로 교정해서 앞에 부분과 이 평발하고의 구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발가락 기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균형 감각을 더 잡아내고 있는데 이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좋은 건 손이죠. 손이 지금 가장 발전된 로봇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절. 네, 관절이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배터리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4680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미니멈 4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4시간 작동하지 않으면 자꾸 덤블링하다가 4시간 작동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일하다가 잠들고. 그러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최소한 4시간을 해야 우리가 점심시간에 교대하듯이 가서 충전하고 올 거 아니에요. 또는 충전돼 있는 로봇이 투여야 된다든지 로봇들도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결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야 뭐 생산량을 측정하고 다 하겠죠.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로봇이 공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뇌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또한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요즘 수율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4680 배터리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체구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량만 그렇죠, 해도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줄 다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에너지 파워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에너지 파워가 좋아졌잖아요. 4680 배터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 4680 배터리 부분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고 훨씬 배터리 파워가 좋아졌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구동기예요.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동기가 뭐냐면 모터입니다, 여러분. 예. 전기 모터죠. 예를 들면은 손가락이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동기가 여러 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이는 구동기도 있겠고 어깨를 움직이는 구동기도 있겠고 그래서 구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리니어 구동기가 있고 리니어는 앞뒤로만 움직이게 해주는 것. 네.
그러니까 구동기가 이 앞뒤로만 이제 움직이게 해주는 선형으로 반복, 네, 네. 왕복하는 거. 하고 회전 구동기가 있습니다. 음. 회전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하고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모터는 테슬라가 100% 만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에 테슬라의 전기 모터가 어떻게 버전업이 되고 있는가 또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전기 모터 부분을 그대로 이 전기 모터의 기술이 옵티머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지금 여기 이 책에도 제가 쓰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지나 있는 거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옵티머스 여러분 그 나왔을 때 사람이 막 흉내냈었잖아요. 쫄쫄이. 네. 얼마나 황당한 거였어요. 사람들한테 웃음도 사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한 1년여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2년 만에 지금 테슬라는 제네레이션 3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또박또박 걸어 나오고. 네, 걸어 나오고 빨래 개고 물론 네. 이것도 사람이 좀 조정을 한 거지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거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옮기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블록 잡고. 예, 배터리 이것까지 나왔다. 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나는 이유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네. AI, 배터리, 구동계. 구동기는 전기 모터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 구동기와 배터리와 AI가 이제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술 혁신과 함께 같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리할 때가 돼서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자동차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옵티머스에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 이코시스템, AI 기반한 테슬라 생태계가 이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완성됐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서문에 쓰고 있는데 네. 생태계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속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4680 배터리의 생산 라인도 1개에서 2개, 3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수율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의 이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거고 FSD도 좋아서 여러분 이건 참고로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에는 FSD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FSD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12.5부터는 사이버 트럭에도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FSD가 그래서 12.5가 지금 6월 정도에 6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나오는데 사이버 트럭도 6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용되는 거고 이 사이버 트럭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4680 배터리라는 거고 4680 배터리도 이제 양산들이 계속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공장의 이 부분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는 거고 이 증설이 된다라면 이것이 2024년 하반기부터 좀 빨라요.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머스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2025년 하반기부터 외부에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옵티머스를요. 이번에 4월 23일에 이것도 얘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오랄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해요. 말실수가 있고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뻥이 좀 심하고. 뻥이 좀 심하고 저는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타임라인은 지킨 적 없어요. 한 번도. 네. 시간 약속은 지킨 적 없어요. 예. 근데 시간 약속 때 했던 그 약속은 다 지켰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네. 내년에 뭘 만들겠다 네. 하면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나오겠다는데 2년 뒤에 나오고 예. 근데 나오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모델 2도 준비되는 거고 그리고 4680 배터리도 나오는 거고 FSD도 자율주행 내년엔 될 거야 했지만 안 됐지만 드디어 2024년에 그 돌파구를 뚫은 거고 그러니까 그 날짜를 맞춘 적은 없지만 날짜와 함께 약속했던 그 내용 일관성 있게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그 혁신은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2024년부터 되는 거고 이것이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저는 2025년이라고 보는 거고 2025년부터 해서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폭발적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목을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고 라고 하면서 제가 쓰셨네요. 이제 이게 여기 이 책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건 제 마음대로 했는데 테슬라 성장 2기라는 거예요. 성장 2기. 네, 1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테슬라 주식 정말 테슬라 초창기부터 샀으면 테슬라 고가 상장 가장 고점 찍었을 때는 여러분 1000%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1기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1000%까지 올랐던 시기가 1기고 네네네. 이거는 자동차로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가 반영은 돼 있었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이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옵티머스까지도 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사실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할 정도로 모든 자동차 기업에 상장된 자동차 기업에 합친 것보다도 많았었으니까요. 한때는 그죠, 시가총액이. 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기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가고 AI로 간다는 거지 실제로 AI 기업으로서 매출 내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 갈 때만 하더라도 옵티머스 봇도 공개가 안 돼 있었고 네. 도조 컴퓨터나 AI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자동차와 자율주행만으로 그만큼 갔던 갔던 거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FS 그 자율주행도 실현하지 않았던 예.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던 음. 하지만 FSD가 나오긴 했었죠. 버전도 대단히 9, 10 이런 걸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버전 12부터는 이게 엔드 투 엔드 AI로 가면서 이것이 본격적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도저 슈퍼컴퓨터도 갖춰졌고 학습에서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학습에서의 버들렉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은 이제 전혀 없다라는 거고 학습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엣지 케이스 즉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인터벤션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례를 다 찾아내서 이 사례를 갖다가 조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검증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검증하면서 조정하면서 일종의 휴먼 피드백으로 강화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그럼 이 엣지 케이스만 계속해서 찾아내면 근데 이 엣지 케이스는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도시마다 다를 수 있고요. 뉴욕에서의 엣지 케이스와 이 넓은 땅에서 옥수수밭만 있는 땅에서의 운전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의 엣지 케이스 이것도 또 수많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그 엣지 케이스하고 서울에서의 또 엣지 케이스하고 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울은 장난 아니겠죠. 네, 장난 아닐 겁니다. 런던 원웨이 많은 이 런던에서 이 엣지 케이스는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이제는 자율주행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끝났고 이 엣지 케이스들을 찾아내서 여기에 맞게끔 튜닝하는 작업들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능들이 대단히 빨리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테슬라가 AI 시대로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함께 AI 시대의 수혜주로 저는 갈 수 있는 진입로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 AI를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인 매출로 전환시키는 작업만이 남았을 뿐이다.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숫자가 2025년부터는 재무제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 또한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네. 한때 뻥 아니냐, 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했던 거가 이젠 거의 화성 가는 거 빼고는 다 얼추 이제 맞춰지. 네네네. 야, 사실 그 자동차는 그냥 그 한 가운데 있는 탈 것일 네. 뿐이고